알겠습니다. 자, 5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은 양괄호 3번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칸에 보시면은 증여 성립 과정에서의 강압 사건이라고 돼 있죠. 이거 강박입니다. 강박. 강박을 당해서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률행위 효력이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유효. 강박 당해도 유효죠.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취소. 취소가 가능해요. 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강박 관련해 가지고는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0조. 110조. 반사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시면 이제 통정 허위 표시가 나와 있죠. 이 통정 허위 표시는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통정 허위 표시 108조. 그죠? 108조. 자,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효력이 뭐가 되죠? 무효죠. 통정 허위 표시 무효죠. 그죠? 통정은 무효다, 무효. 그죠? 무효. 근데 통정이 무효인 건 반사회라서 무효다, 108조 위반이어서 무효다. 108조 위반이어서 무효예요. 따라서 반사회 아닙니다. 반사회 아니다. 자, 그 밑에는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 명의신탁을 하면 명의신탁을 하시면은 명의신탁 유효다, 무효다. 네, 명의신탁 무효죠, 무효. 명의신탁 무효죠. 근데 명의신탁이 무효인 건 반사회적이라서 무효입니까? 부실법 위반이라서 무효입니까? 부실법 위반이라서 무효라는 거죠. 명의신탁 무효는요. 따라서 싹 다 반사회 아니고요. 자, 그 밑에 양도세 인수자. 매수인이 양도세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양도세 매도인이 내야 되죠. 근데 그걸 누가 내기로? 매수인이 내기로 한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도 이걸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약정하기 나름인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죠. 실거래가보다 낮게 기재하는 거. 자, 그리고 비자금 은닉이요. 비자금 조성은 반사회라 그랬죠. 근데 이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은닉하는 것은 숨기는 거, 별개 행위로 봤던 거죠. 반사회가 아닙니다. 자, 그 밑에 칸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나 임대차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사회가 아닙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 보시면은 먼저 이행 전 같은 경우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없고 대항할 수 있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예를 들어 여기서 뭔가 계약이 있었어요. 여기서 계약이 있었던 거죠. 계약이. 갑이요. 예를 들어서 뭐 5억을 주기로 했어. 5억을 주기로. 첩한테 5억을 주기로 했죠. 첩한테. 몇 년간 같이 살아주는 대가로. 그렇죠. 5년간 같이 살아주는 대가로죠. 그죠? 연봉 1억이니까요. 이렇게 5년간 같이 살아주는 대가로.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첩이 이제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를 받을 채권? 5억을 받을 채권. 그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갑이 이랬던 거죠. 야, 5년 끝나고 5년 다 채우고 내가 5억 줄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어른 믿고 있는 거죠. 나한테 채권이 있다고. 그죠? 채권이 있다. 5억을 받을 권리가. 근데 이 채권은 유효라고 무효라고? 이거 무효죠. 무효인 채권이죠. 따라서 을이 이 채권을 무효인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을 때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을 때 병한테 그 채권이 넘어갔을 때 병한테 넘어간 그 채권은 유효겠다 무효겠다? 무효예요. 병이 선의의 제3자라도 무효예요. 계속 무효예요. 왜 계속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라서 그래요. 그죠? 반사회니까 계속 무효예요.
예를 들어 얘가 대통령 할아버지예요. 그래도 유효 무효. 그래도 무효예요. 뭐 어쩌라고요. 대통령 할아버지면. 그래도 무효예요. 다 무효. 그죠? 이게 바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다, 보호 못 받는다. 보호 못 받아요. 그리고 절대적 무효는 안 뒤집어져요. 이번에 보시면 추인이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효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계속 무효예요.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한테 야 5년간 같이 살아주는 대가로 내가 5억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5억을 줄게. 근데 을이 이러는 거죠. 을이 선불로 달라. 선불로. 그죠? 선불로. 그러니까 5년을 채우기 전에 먼저 달라는 거죠. 먼저 달라고. 그래서 5억을 준 거예요. 일단 5억을 준 거죠. 이렇게. 그럼 요 위에 같은 경우는 이행 전이잖아요. 이행 전. 5억을 줬어요. 5억 아직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죠. 위에 같은 경우는. 그죠? 위에는 아직 안 줬어요. 주기로 약정했다고. 근데 밑에는요. 이행 후라는 거죠. 이행 후 줬다는 거죠. 이행 후. 이게 달라요. 이게. 물론 5년 동안 같이 살아주는 대가로 5억을 주기로 약정한 첫 계약은 무효지만 이미 이행해버린 후라면 이미 을한테 5억을 갖다 줘버린 경우라면은 이 5억은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됐다고 해서 이거를 불법 원인 급여라 그러죠. 이행 후. 그리고 이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행한 후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을이 5억 갑이 첩을에게 첫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후다. 이미 이전을 했죠. 그러면 갑은 첫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아파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 그 결과 아파트 소유권은 첩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고요. 자, 이제 밑에 6번에 내려가시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다. 이분이 노인이거든요. 노인.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땅을. 근데 이 땅이 자그마치 시가가 10억이었던 거죠. 10억짜리 땅이었던 거죠. 그죠? 농사 짓고 계시는 거죠. 근데 빨리 저기 건물 지어야 될 땅인데.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던 을이 가가지고 이제 살살 꼬드기면서 막걸리 한 잔 사다 드리면서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사겠다고 이제 매매 계약을 결국 체결을 했는데 갑이 이런 걸 잘 모르고 경험이 이제 없으시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 10억짜리인데 뭐 예를 들어 2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불공정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갑을 피해자라 그러죠. 피해자.
그리고 을을 가리켜 폭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폭리자.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하려면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성립 요건을 봤을 때 객관적 요건, 동그라미 1번에 객관적 요건 보이십니까? 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주관적 요건. 자, 객관적 요건은요, 급부 반대급부 사이에 있는 현저한 불균형, 이게 객관적 요건이죠. 여기서 급부가 뭐예요? 요 10억짜리 땅이 급부예요. 예? 10억짜리 땅, 이게 급부예요, 급부.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뭐죠? 요 2억이요, 2억. 이게 반대급부죠. 지금은 급부하고 반대급부하고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불균형이잖아요. 그죠? 불균형이다. 니은에 법률행위 당시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 후 시가 변동으로 인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쓸 당시는 땅값이 10억이었습니다. 근데 10억짜리 땅을 얼마에 사겠다고? 2억에 사겠다고 매매 계약했다고요. 불공정이에요. 불공정이죠. 불공정이죠. 다음 날 땅값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얼마로? 1억으로. 다음 날 땅값이 1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불공정이에요? 불공정 아니에요? 에? 불공정이다, 불공정 아니다? 불공정이에요. 불공정이라고요. 왜냐면 불공정 판단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서? 예? 법률행위 당시요. 성립 당시가 판단 기준이어서 을은 억울하다 그러겠죠. 아니 전 지금 1억 됐죠. 땅값이 1억이잖아요. 전 얼마에 사기로 이거를? 2억에 사기로 했지 않습니까? 어쩌라고요? 불공정이에요. 매매 계약 체결 당시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는 땅값이 얼마였기 때문에? 10억이었기 때문에 불공정이라고, 불공정 아니라고? 그래도 불공정이라고. 땅값 떨어져도 불공정이라고. 이게 법률행위 성립 당시 판단 기준의 뜻입니다. 그 후 사정 고려하지 않아요. 자, 다음 주관적 요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 측의 궁박이나, 피해자 측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3개 다 있어야 돼요? 3개 중에 1개만 있으면 돼요? 1개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폭리자가 이런 피해자의 궁박, 경솔이나 무경험을 알고서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 의사가 있어야죠. 그죠? 폭리 의사. 알고서 이용한다. 자, 여기서 기억에 궁박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다 포함되고요. 자, 니은에서 확인하세요. 폭리 의사 필요하고요. 자, 디귿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니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부족을 뜻한다. 그럼 무경험이 일반적인 경험 부족이라면 이 규정 자체가, 이런 판례 입장 자체가 피해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피해자한테 불리한 거예요? 피해자한테 유리한 거, 피해자한테 불리한 거? 불리한 거예요, 피해자한테. 불리한 거죠, 이거 자체가. 이분이 이러시는, 저는 무경험이었어요, 무경험. 예? 저 무경험이었다고요. 판사님, 저는 당시에 무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이러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특정 영역이죠. 특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무경험이잖아요. 이거는 이 법에서 말하는 무경험이라고, 무경험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 저는 예를 들어 이분이 뭐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아예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생활 그 자체에서 경험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랬을 때 이걸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경험을 인정해주는 그 범위 자체가 조금 더 넓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세요? 특정 영역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 경험 부족이고요.
자, 리을이요. 대리 행위가 이루어졌다면요. 궁박은 본인 기준이고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죠. 경무대. 자, 3번의 입증 책임. 급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 다 입증하셔야 돼요. 근데 입증을 할 때 당연히 피해자가 입증, 폭리자가 입증.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죠. 왜냐하면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주장하는 사람한테. 이 매매가 불공정한 매매라고 갑이 불공정이라 그래요? 을이 불공정이라 그래요? 갑이 불공정이라 그래요. 을은 불공정이라 그래요? 공정이라 그래요? 을은 공정이라 그러죠. 공정하지 이러죠. 을은. 그죠? 불공정을 주장하는 건 갑이거든요. 따라서 갑이 입증, 피해자가 입증. 효과, 절대적 무효. 불공정도 반사회 일종이어서 절대적 무효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 인정되지 않죠. 근데 전환은 인정된다. 요거 주의하셔야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추인은 인정되지 않지만 전환은 인정이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 안 돼요. 절대적 무효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도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근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행위 추임 인정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요게 인정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에? 아니, 반사회에서 전환 인정 안 되면 불공정도 안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인정된다 그랬다고요, 판사님이. 그럼 특이하죠? 출제. 특이하니까 출제되는 거죠. 그죠? 네. 불공정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자, 오른쪽 페이지요. 불법 원인급여 당연히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폭리자의 일방불법이어서요. 폭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불공정한 매매 계약이 있었고 이 10억짜리 땅 10억짜리 땅은 일단 이 폭리자한테 넘어갔겠죠? 10억짜리 땅. 그리고 반대급부로서 2억을 드렸겠죠. 자, 이렇게 드린 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미 이행을 다 해버렸죠. 이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는 게 뭐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는 거? 요 2억이에요. 2억. 요게 불법 원인급여예요. 이게 불법 원인 급여라고요.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 아니에요. 이 땅은요. 아니, 왜냐면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불법을 저질렀어요? 얘가 불법 저질렀죠. 따라서 불법 저지른 을은 2억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을은 할 수 없고 노인은 갑은 내가 너한테 넘겨줬던 땅 이거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없고요? 할 수 있고요. 노인은 할 수 있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2억은 누구 거죠? 갑 거예요. 갑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돼도 을은 땅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 못하는 거예요. 취득 못하죠? 이게 무효예요. 무효. 이게 무효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무효. 그럼 이거를 을이 팔면, 자, 이거를 을이 제3자한테 팔면,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왜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죠, 무효죠. 그죠? 계속 무효죠, 계속 무효. 얘가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그래도 무효라고요. 계속 무효. 그죠? 무효.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이 팔랐고 하는 게 땅이 5억짜리 땅이에요. 땅이 5억짜리 땅이죠. 근데 얘가 이거를 10억에 사는 거죠. 바보 아닙니까? 그럼 그 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폭리자예요? 그럼 얘가 폭리자잖아요. 그죠? 얘가 피해자 되잖아요. 그럼 얘가 땅을 받으셨네요. 얘가 땅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갑은 얼마를 챙기셨네요? 갑은 10억을 챙기셨네요. 갑은 10억을 챙기셨네요. 지금 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그럼 이 경우는 갑이 폭리자이기 때문에 갑은 이미 이전 등기 넘어간 요거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왜 할 수 없어요? 불법 원인급여. 뭐가 불법 원인급여? 뭐가 불법 원인급여? 5억짜리 땅이요. 5억짜리 땅이 불법 원인급여라고요. 이 경우는요. 헷갈려요. 자, 갑이 폭리자라고요. 갑이 폭리자로, 갑이 폭리자. 하여튼 반대로 하면 다 헷갈리죠, 그죠? 갑이 폭리자. 아니 여기서는 10억짜리 땅을 을이 2억에 샀잖아요. 그럼 산 놈이 폭리자지, 산 놈이 폭리자. 그죠? 산 놈이 폭리자. 그럼 산 놈이 폭리자기 때문에 그 2억이 불법 원인급여죠. 근데 여기서는 5억짜리 땅을 갑이 10억에 파셨다고요. 판 놈이 폭리자지 이러면. 그죠? 그럼 요 넘어간 땅이 불법 원인급여라고요. 그럼 갑은 돌려달라고 못한다고요. 그럼 갑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건 이 땅이 누구 거라는 거. 을땅 된다는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이미 이행한 후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불법 원인급여. 그럼 이거를 또 을이 넘기면 제3자한테 넘기면은 이거 유효다 무효다. 이거 유효죠. 이거는요. 을 거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오히려 헷갈리니까. 이해 안 되시면 하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시면은 그분들 이제 뿌듯함을 느끼세요. 나는 이해했다. 이해 안 되시면 이거라도 아세요. 이거라도. 요거라도요. 괜히 했네. 죄송합니다. 괜히 반대로 틀었어요. 예. 자, 적용 범위 확인하세요. 적용 범위. 무상행위 적용되지 않죠. 증여 이런 거 적용 안 되죠. 그죠? 왜 적용 안 돼요? 반대급부가 없어서 그래요. 증여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없다는 거죠. 불공정이 될 수 없어요. 기부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경매도 적용되지 않죠. 3번이요. 단독행위에는 적용됩니다. 단독행위는 적용된다. 자, 이중매매로 내려갑니다. 자, 사례 확인하세요. 자, 갑이 을에게 토지 매도하고 대금 수령을 했습니다. 근데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이를 기회로 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해서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중매매인데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일단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그럼 당연히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그죠? 양심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을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맞습니까? 예,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죠. 근데 문제는 을한테 팔기로 했는데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럼 갑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 팔기로 했으니까? 을한테 팔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을한테 계약금까지만 받았으면은 갑이 100을 상환해버리고 해제해버리면 되죠. 그죠? 100 줘버리고 해제하면 되죠. 갑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중도금까지 줘버렸다. 그럼 이행착수 들어간 거죠. 그럼 더 이상 계약금 가지고는 해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갑은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아니 을한테는 이거를 3억에 팔기로 했는데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나 5억에 살게 이러니까 갑이 흔들리죠. 그죠?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해야 안 해요?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냥 양심이고 뭐 모르겠다 그냥 돈이 최고다 이런 게 해버리는 거죠.
그죠? 이러면 이제 이중매매 되는 거예요. 이중매매. 그러니까 을하고 정리도 안 하고 병하고 계약을 또 해버리는 거죠. 그죠? 양다리 걸치시는 거죠. 양다리. 이중매매입니다. 근데 이중매매는 유효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 유효. 네?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 유효. 갑하고 병하고 매매계약도 유효. 다 유효해요.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소유권 취득하죠 결국? 네? 그거 아니에요. 뭐 선착순이라고요? 자, 먼저 등기한 사람. 네, 선착순 맞아요. 먼저 등기한 사람. 그죠? 근데 당연히 3억 주고 사겠다는 사람하고 5억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갑은 병한테 등기해줄 가능성 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로 출제가 되면은 병에게 등기를 이렇게 먼저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먼저 등기를 격려한 자가 선착순에 따라서 이제 유효되는 거죠. 유효. 그죠? 유효. 근데 이때 이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는요. 선악 불문이에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입니다. 그럼 이제 갑은 이행 불능되는 거예요. 토지를 을한테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이행 불능 돼버리는 거예요. 저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을은 갑하고 체결했던 유효했던 이 매매 계약을 최고 없이 뭐 해버릴 수 있어요? 해제해버리죠. 해제. 나 해제할게 그러면. 그리고 감히 네가 병한테 팔았어? 괘씸하다.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부터 유효라고 돼 있죠. 이중매매는 유효다. 니은을 확인하세요. 이 매수인. 여기서 말하는 이 매수인은 병 말하는 거죠. 병이 먼저 이전 등기 격려했으면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2번이요. 일매수인 을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해 보시면은 매도인 갑이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 속에서 을과의 계약을 배신해버리고 이매수인 병에게 등기를 격려해주는 그 시점에 갑의 채무는 이행불능되는 거죠. 부동산을 병한테 넘겨버렸으니까. 따라서 니은입니다. 일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디귿 손해배상 청구됩니다.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요. 아니 어느 시점이 딱 불능이죠? 네가 팔아먹은 그 시점. 그죠? 팔아먹은 그 시점. 불능 당시 시가 기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자, 이렇듯 이중매매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무효라고.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원칙적으로 유효. 근데 뭐 하면 무효돼요? 네, 적극 가담하면 무효되죠. 그러니까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병하고 매매 계약을 또 했는데 그리고 이 매수인 병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는데 문제는 이 매수인 병이 그냥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갑의 이런 배임적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은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럼 등기도 무효가 돼요. 이것도 무효가 돼요. 그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부동산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죠. 이 등기가 무효가 됐다는 건 물권 변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소유자 갑이죠. 갑이 소유자.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 따라서 을은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싶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병 명의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때 갑이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이거 말소시켜라 할 수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 이게 갑한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소 등기 청구권이. 갑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소유자라서요. 그죠? 근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과연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못해요.
행사를 못해요. 행사를. 왜 못할까요? 불법 원인 급여 때문이에요. 적극 가담하면 이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되죠.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미 이행을 해버렸죠. 그럼 이게 불법 원인 급여라고. 요게 넘긴 땅이 불법 원인 급여라고요.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소해라, 나한테 이전시켜라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한다고요? 불법 원인 급여라서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을은 병상대로 야 이거 말소해라 너. 말소해. 말소 등기 청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도 못하죠. 왜 못해요 을은요? 을이 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소 청구 못한다고 병한테요.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럼 갑도 말소 청구 못하고 을도 말소 청구 못하잖아요. 근데 소유자는 누구고? 소유자는 갑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때는 을이 직접 말소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유효한 매매 계약을 토대로 이 매도인 갑을 뭐 하셔가지고, 그렇죠, 대위에서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대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엄청 특이했던 거예요. 이게 갑도 말소 청구를 못하고 직접 말소 청구도 못하는데 대위 말소 청구 되니까 엄청 특이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출제했던 거죠. 출제하시는 분이. 이게 아니까. 또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낼 데가 없어요. 뭐 어디서 낼 거예요. 낼 데가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네. 자, 그러면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그럼 대위 말소 청구하면은 이 등기 말소되죠. 그럼 등기 명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갑한테 돌아가죠. 그럼 을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중매매 무효되는 경우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을은 말소 등기 직접 청구할 수 없지만 직접 병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병의 적극 가담이 불법이어서. 그리고 병의 불법으로 을한테 손해가 생긴 건 맞으니까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손배 청구. 그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채권자 지위에서의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금전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이 허용되는 파트는 어느 파트였어요? 통정 허위 표시요. 통정 허위 표시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바로 기억이 나죠. 통정에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죠? 예? 세 분이요, 세 분. 지금 안 흔들리고 나는 기억난다 하시는 분 세 분이요, 방금. 예? 세 분. 예. 여기서 병 명의로 된 등기에서 여기서 만약에 선의 제3자한테 팔았다.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등기 경료됐을 때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이 무효죠. 왜 무효해요? 절대적 무효여서. 보고 못 봤습니다. 그죠? 절대적 무효여서.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이매수인 병에 적극 가담이 있는 경우고요. 1번에 갑병 간의 이매매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다. 자, 이번에 갑과 병 상호 간의 급부라고 돼 있죠. 불법 원인 급여물입니다. 갑이 병한테 넘긴 땅 있죠. 그게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병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말소 청구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기억해서요. 매도인 갑은 무효를 주장하시면서 병에게 토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니은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럼 이걸 누가 청구해야 되죠? 을이 해야 되죠. 을이. 직접은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아니, 대위에서 말소 청구해야죠. 자, 3번이요. 일매수인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입니다. 자, 니은에 확인하세요. 니은. 일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다.
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이 매수인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채권자 대위권이라 그러죠.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채권자 대위권하고요. 채권자 취소권하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다른 거라고 다른 거. 뭐가 달라요? 아니 다르잖아. 대위권, 취소권 다르잖아요. 그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요. 여기서. 금전 채권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가 갑을 대위해서 채권자의 명의 지위에서 말소 청구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두 개 달라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4번이요. 1매수인은 채권자 취소권 그거는 안 된다고.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서 된다고? 통정에서 된다고. 통정에서. 통정은 다음 주에 만납니다. 자, 5번입니다. 1매수인은 자신의 채권 침해를 원인으로 직접 2매수인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손배 청구. 6번. 갑과 병 간의 매매는 절대적 무효죠. 전득자가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선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중 매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중 매매에 관련된 법리는요. 매매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 매매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은 이중 행위라고 해야 돼요. 이중 행위. 갑자기 제가 갑자기 제 인생이 갑자기 생각나는 이중 행위.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하고 제 본 모습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저 가면을 쓰고 있는 가면을. 네, 완전 달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의 이 본 모습을 숨기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는. 왜냐면 제 본 모습을 들키면은 놀라실 거니까. 네? 놀라실 거니까 이렇게 숨기는 거죠. 네? 이중적인 가면 쓰고 있어요. 자, 이중행위입니다. 이중행위. 자, 그러니까 매매뿐만 아니라 이중매매뿐만 아니라 이중증여. 네? 뭐 이중으로 무슨 뭐 저당권 설정이니 뭐니 이런 것들. 싹 다 법리 똑같다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취득시효에서 취득시효에서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되고 그리고 명의신탁에서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파트에서도 이렇게 이중행위를 하시다가 여기서 뭔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이렇게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법률행위 뭐라고 하시면 돼요? 절대적 무효라고 하시면 돼요.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절대적 무효구나 하시면 된다고요. 절대적 무효. 자, 취득시효를 보면 자, 갑이 부동산 소유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시효를 완성할 수 있죠. 시효 완성. 자, 을이 여기서 시효를 완성했다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 몇 년 흘렀다고? 20년 흐른 거죠. 20년이요. 20년 채우셨네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셔야 되겠죠. 근데 청구하기 전에 갑이 팔아먹죠. 빨리 팔아야 되겠다. 저놈이 청구하기 전에 빨리. 이전 등기 해버리죠. 이렇게 제3자한테 이전 등기가 격려될 때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요. 선의만 취득, 선악 불문하고. 이거 선악 불문. 제3자가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시효 완성자 을 같은 경우는 야, 내 부동산 어디 갔어? 팔아먹었어? 그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그죠? 알고 팔았을 때, 모르고 팔았을 때? 알고 팔았을 때.
책임 묻는 거죠. 근데 이때 만약에 선악 불문하고 유효인데 이때 제3자 병이 갑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뭐를 했다면, 네,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면 그때는 유효다 무효다? 그때는 무효예요. 적극 가담하셨으면 이렇게 무효돼 버린다는 거죠. 무효. 그리고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들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자,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일 때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경료됐을 때요. 일단 명의신탁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 그랬어요. 종배종이 아닌 이상은요. 무효다. 그리고 수탁자 명의 등기도 무효죠. 이것도 무효죠. 이것도 무효다. 근데 여기서 을이 이 자기 명의로 경료된 등기를 기초로 해서 다른 제3자한테 팔아먹었을 때, 다른 제3자한테 팔아먹으셨을 때, 이때는 유효라고 무효라고? 이거 유효라고요. 선악 불문이에요. 선악 불문. 제3자가 무적이라서 그래요. 무적이에요. 선악 불문하고 유효예요. 선악 불문하고. 근데 만약에 제3자가 뭘 하셨으면 적극 가담이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면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가 된다? 무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극 가담이라는 말 들어가면 싹 다 무효예요. 자, 여기서도 이 병이 적극 가담했으면은 이 등기도 당연히 무효돼 버리는 거죠.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책 보죠. 자, 1번에 보시듯이 이중매매 법리는요, 매매뿐만 아니라 근저당, 가등기 설정 싹 다 적용된다. 2번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소유자의 배임 행위에 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서 이전 등기했을 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자, 3번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적극 가담했죠. 얘가 적극 가담한 거죠. 제3자가 수탁자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니까 무효된다는 거죠. 자, 내려가서 해석까지 보죠. 해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연적 해석. 두 번째,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자연적 해석은요. 아니에요. 뭔 표시된 대로 해석이에요? 내심의 의사대로. 예? 내심의 의사대로 해석이죠. 예?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예? 자연적 해석은 내심의 의사,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죠. 자연적 해석. 그리고 규범적 해석이 바로 이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규범적 해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의 답을 봤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정답 같아요. 그게 정답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고치지 마세요. 절대 고치지 마시라고요. 시험 칠 때 고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고치지 말라고 하는 게. 왜냐면 처음에 내가 받았던 그 인상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찍으면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출제자의 의도죠. 근데 거기서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돼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반대로 해석해 버리거나 다른 걸 또 생각해 버리죠. 그럼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뭔 얘기하다 이렇게 오는 거죠? 시간도 없는데요. 예,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당사자 진위가 중요하다. 자연적 해석에서 동그라미 2번이요. 당사자 진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여기서는 자연적 해석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안 계시니까 그냥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죠. 생각대로. 밑에 3번에 오표시 무해라는 게 있죠. 잘못 표시한 것은 해가 없다. 이게 오표시 무해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A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합의했고 둘러봤는데 잘못해서 B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됐습니다. 계약은 어떤 토지로 성립하게 되는 것이냐? A 토지 성립이죠. 무슨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합의. A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뭐 했다고요? 합의했다고. 합의. 예? 매매 목적물로 합의했다고. 자, 합의하고 같은 말,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말, 계약이 성립됐다. 의사가 합치됐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합의, 체결, 성립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은 계약이 성립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 성립이요? A 토지에 대해서 계약 성립됐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사례에서. 합의하고 둘러봤다. 그죠? 근데 지금 등기는 B 토지에 대해서 등기된 거죠. 이때 어떤 토지로 성립? A 토지로 성립이라는 거죠. 자, 기억해. 쌍방의 진위가 공통이다. 양 당사자의 생각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 진위대로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죠. 따라서 매수인은 A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자, 근데 문제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A 토지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데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할 때는 A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된 것이 아니라 지금 B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매도인하고 매수인 이렇게 있을 때 아니 너네가 지금 합의를 할 때는 A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해놓고 지금 막상 등기를 할 때는 무슨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됐다고요? B 토지에 대해서 등기됐다고요.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거 유효해, 무효해 이거? 무효해요, 무효해요. 한 분이 자식이 유효라고 하셨지만 무효입니다, 무효. 이런 거를 원인 무효라 그래요. 원인이 무효라 그래요. 그러니까 B 토지에 대해서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 합의가 없었죠. B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합의도 안 했는데 등기만 된 거죠. 이렇게 원인 없이 뜬금없이 등기된 거. 이건 원인 무효 등기라 그럽니다. 원인 무효 등기. 무효란 뜻이에요. 무효. 이거를 기초로 을이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선의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선의의 제3자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경료됐을 때, 이거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왜냐하면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입니다. 이 무효 절대예요, 상대예요? 아니 절대인지 상대인지 어떻게 아는 거죠?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절대인지 상대인지. 왜냐하면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상대적 무효 뭐랑 뭐밖에 없어요? 비진이하고 통정밖에 없죠. 비통 빼고 다 절대라 그랬어요. 그럼 얘도 절대예요. 왜 절대예요? 비통이 아니니까. 비진이 통정 아니니까. 그죠? 절대적 무효라는 거지. 절대적 무효. 그게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당연히 무효죠. 선의 제3자 보호 못 받는 거죠. 그럼 을은 무슨 토지를 취득했죠? 을은 무슨 토지를 취득한 거죠? B 토지를 취득했습니까? 아니 이거 무효라고요. 얘 소유권 취득했냐는 거죠. 자, 을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 지금 소유권 취득한 거죠? 을은요? 아무것도 취득 못했어요. A 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죠. 매매 계약했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토대로 해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법률행위만 했고 등기가 안 됐으니까 을은 A 토지 취득을 못했죠. 그죠? 자, 그럼 B 토지는 취득했냐? B 토지에 대해서는 그쵸, 등기는 돼 있네요. 근데 이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입니다. 왜냐하면 합의 없이 경료된 등기니까. 따라서 을은 아무것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죠? 아무것도 취득 못했다. 자,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B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것은 서로 합의 없이 이루어진 원인 무효 등기다. 그러므로 B 토지 등기 말소 처리할 수 있다.
B 토지는 누구 거죠? 예? 매도인 거, 매수인 거. 예? 여러분들 표정 이제 질문 좀 그만해라. 이런 표정이. 자, 지금 B 토지는 게 무효잖아. 이게 무효잖아, 이게. 그죠? 그럼 B 토지 누구 거예요? 아니, 그럼 갑 거죠, 갑 거죠, 지금. 그죠? 갑 거예요, 갑 거. 예. 자, D급 보세요. 서로가 원하는 진위대로 계약이 성립됐죠.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진위대로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은 애초에 A 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됐죠. 그럼 매도인 같은 경우는 나는 A 토지 팔 거야 라고 의도하고 있고, 상대방도 그래 너는 지금 A 토지를 팔 거다, 그리고 나는 A 토지를 살 거야 라고 을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죠. 너와 나의 생각이 같아요. 그죠? 너와 나의 생각이 같아요. 그러면 갑이, 표의자 갑이 의도한 대로 계약이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성립한 거죠. 지금 현재 자연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양 당사자의 생각이 일치하고 불일치하고, 양 당사자 생각이 일치하고, 갑도 A 토지, 을도 A 토지 일치하고, 그리고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갑이 원하는 대로 계약이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성립한 거죠, 성립한 거.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뭐 차고 운운하시면서 취소하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그거. 그죠? 그거 하지 마라. 네 의도대로 됐잖아, 네 의도대로. 차고 취소가 되는 건 갑은 A 토지를 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B는 을은 아니야. 나는 B 토지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자연적 해석을 할 수 없겠죠. 이러면은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 뭐라고 써져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한다는 것은 저 표의자 갑이,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이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그럼 갑이 주장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표시된 게 불일치했고 나는 그걸 몰랐었기 때문에 요건 갖춰서 취소하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에서는 차고 취소가 안 되지만 규범적 해석에서는 차고 취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규범적 해석이 나오죠. 예,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3번에 동그라미 3번 확인하세요. 양 당사자 생각이 서로 다르고 표의자 의도대로 계약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규범적 해석에서는요. 뒤에 나오는 의사 표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신청하신 분들은 다가오는 토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